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121의 실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기전자로 로그인 하시고요. 자, 저희는 바로 일반 전표 5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1월 25일자로 들어오시고요. 주감전자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만원 중 원천징수 세액 41만 2,500원을 차감한 잔액 108만 7,5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원천징수는 사장님이 원천징수를 하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직원의 급여를 줄 때 사장님이 국가를 대신해서 직원들에게 세금을 걷어놨다가 다음 달 10일이 되면 갖다 내야 되죠. 그럼 다음 달 10일 동안에 보관하고 있는 돈, 이게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채다라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사장님이 보관하니까 부채. 다음,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반대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가 이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상대가 이자를 다 주지 않죠. 예,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은 세금을 3월 달에 내거든요. 3월 31일 날. 근데 이자가 생겼을 때 바로 상대가 세금을 떼가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 해서 우리 회사는 3월 달에 낼 세금을 미리 냈으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그쵸? 다음에 법인세 낼 때 이걸 상계하고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회사의 주감전자에서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150만 원의 이자가 생긴 거예요. 이때 우리 회사가 내야 되는 이자가 이 금액이래요. 그래서 주감전자가 요걸 차감하고 요것만 준 거죠. 108만 7,500원만. 그래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이고요. 네, 150만 원. 자, 주감전자에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천징수를 당한 거고요. 얼마를? 네, 41만 2,500원. 그리고 나머지는 103번으로 받아왔습니다. 보통예금. 이렇게 원천징수를 당하다 문제 했고요. 자, 2번 02월 21일 제조부서 강하나 가장의 급여가 보통예금에 지급되었다. 아하, 이번엔 급여를 내가니까 원천징수를 하는 분계가 나오겠구나. 그쵸? 임금과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계하기로 하며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사가 기본급이 지금 식대 기본급이 이렇게 하나로 뭐로 임금 504번으로 310만원, 그 다음에 상여 505번으로 100만원에서 410만원이 나가야 되고요. 비용이. 그 다음에 이 과장님의 세금이 이만큼이네요. 35만 5,720원. 이거 떼고 예수금 보관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이제 내주셔야지. 374만 4,280원. 자,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504번 310만원, 차변에 505번 100만원. 그 다음에 원천징수 하다. 이번에는 예수금 얼마를 원천징수 했나? 35만 5,720원. 그리고 나머지는 통장에서 준 거예요.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원천징수 당하는 거, 2번에는 원천징수 하는 거. 자, 4번은 4월 15일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팔지 않고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대변에 150 제품을 줬죠. 네, 그런데 팔 게 아니고 기부한 거니까 다른 계정으로 나갔습니다. 해서 원가에 대체되지 않았을 때 타 계정으로 대체. 8번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기부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의 비용 기부금. 자, 이제 4번을 해보겠습니다. 7월 1일 성남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아래의 약속 어음을 받아놓은 게 있네요. 이때 거래은행에다가 할인하고, 할인은 처분했다는 소리예요. 할인료 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여기 보세요. 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로 한다라고 했죠. 차입거래도 있긴 한데 저희 시험은 매각거래입니다. 자, 그럼 어음을 한번 볼게요. 오기전자가 지금 어음을 받아놨네요. 1,000만원짜리고요. 12월 1일까지 우리가 12월 1일 날에 이걸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성남에서 발행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12월 1일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일단 먼저 아셔야 돼.
첫 번째는 배서양도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받아놓은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거예요. 이때는 거래처가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12월 1일까지 기다린 거예요. 만기, 그 다음에 추심, 그 은행에 의뢰한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고 우리 회사한테 통장에 받아준다. 이거 했었고요. 이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할인, 은행에 팔아먹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처분, 매각거래라고 해요. 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때는 이름을 매출채권이 어음이잖아요. 그래서 어음을 처분, 팔았다 그랬더니 손실났다 라고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셨죠? 잘 보세요. 회사가 12월 1일이 돼야지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7월 1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한테 처분한 거죠. 네, 할인한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 해봅시다. 자, 은행을 줬어요, 저희가. 자, 대변에 110번. 어디서 받아놓냐면 성남에서 받아놓은 금액 1,000만 원. 은행한테 주고 차변에 은행에서는 5개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한 이자를 뗀 거죠. 그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이에요. 요게 50만 원. 네, 은행에서 요걸 가져가고 나머지만 우리 회사에 돌려줍니다. 103번. 요렇게.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지금 할인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만기 추심하면 수수료 비용.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8월 15일 문제 가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 금액 180만 원에 10년 만기 무이자 국공채를 액면으로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당 회사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충분하다. 구입 당시에 만기 보유증권의 공정가액은 8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기업에서 자산인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걸 사들일 때 국가에서 강제로 국공채를 매입해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회사에 지금 위에 문제 보시면 공정가치는 80만 원인데 지금 돈은 액면, 증서에 찍힌 금액은 18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주고 사야 되는데 180만 원을 지금 공정가치가 80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봐보세요. 공정가치가 80. 그런데 내가 액면 금액에 써인 건 180. 이걸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있잖아요. 180, 80만 원. 그럼 이 차액이 얼마예요? 네.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은 무엇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라는 금액이 이겁니다. 공정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건물을 사는 과정이면 건물이라고 쓰시고요. 100만 원을 토지를 사오면 토지, 차량 운반구일 때는 차량 운반구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자산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공정가치로 가져오는 거고 근데 액면 돈을 준 거는 180이니까 이 차액 이거 말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보통예금으로 준 거니까 103번 180을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국가에서 강제로 사라 그랬는데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만기 181번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만기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124번은 유동자산인 당좌자산 코드고요. 목적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면 투자자산인 코드인 181번 이걸 써주셔야 돼.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막 하시면 안 되고 181번 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이랑 만기보유증권은 밑에 걸로 쓰셔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별도의 말을 언급하지 않으면 181 만기보유증권. 근데 공정가치가 80이니까 우리는 80만 원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 딱 차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100만 원이 이게 자산 차량 운반구를 사오는 과정에 강제로 매입하는 거라 이 차액을 차량 운반구라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회계 처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론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차액을 회계 처리하는 건 자산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풀이는 끝났고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7월 20일자로 들어오시고요. 제품의 제작에 사용할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산 세관으로부터 다음에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지금 받았으니까 일단 유형부터 해볼게요. 저희가 자 적격증빙을 받아왔으니까 매입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하니까 55번 이렇게 유형부터 하고 다른 거 할게요. 자 먼저 품목은 우리가 원재료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가액은 여기 가세표준 있죠. 그래서 여기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장님한테 부가세 350 이렇게 내고 적격증빙 받으신 거고요. 거래처는 부산세관. 자 참고할 거 여러분 우리가 수입할 때는 이 물건값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없는 건 아시죠? 요거는 외국에 있는 회사랑 거래하는 거지 세관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 쓰시고요. 공급가액은 3,500 그래서 350 부산세관 이렇게 쓰시고 부산세관 이렇게 거래처 세관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전자여부 분계는 아까 혼합 보통예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값이 아닌 세금만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통장에서 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끝났고요. 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아래의 5인승 승용차 2500cc를 스타 자동차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처분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고 했어. 일단 유형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 대가는 월말에 받을 예정이다 했으니까 미수금인데요. 일단 이런 거 이따 하고 유형부터. 자 회사가 날짜부터 바꿔야 되니까 0801 쓰시고 자 먼저 적격증빙을 발급했으니까 매출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면 10일이다. 그래서 유형을 먼저 딱 써놓고 자 그리고 승용차 파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승용차에서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장부에서 먼저 취득가액으로 지워지고 누계액도 지워진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요거네요. 2,500에 250. 자 여기서 요거는 차값 그리고 요거는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한 거. 그래서 요거는 국가세금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회사 사장님 거. 그래서 둘이 플러스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돈은 우리 아까 전에 월말에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미수금이겠다. 그쵸? 자, 그럼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품목은 승용차라고 쓰겠습니다. 승용차.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아까 2,500이었고요. 그래서 부가세 250 거래 징수할 거고 거래처는 스타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전자여부는 분계는 혼합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제품을 판 거 아니고 차를 팔았으니까 먼저 208번 그리고 뭘 바꿔주셔야 된다. 이렇게 네 취득 원가랑 누계액을 먼저 장부에서 지워야 돼서 2,500을 5,000으로 바꾸고 차변에 누계액 209번 플러스 1번 하셔서 2,000. 그럼 이게 장부가액이 3,000짜리예요. 그쵸? 3천만원짜리인데 돈은 얼마를 받으셔야 돼? 이렇게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2,500에 250, 2,750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그리고 2,750으로 반드시 계산을 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차가 마이너스 500 생겼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플러스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아무것도 안 나오고 0이다 이러면 똔똔 본전인 거죠. 이번에는 970번이 되겠네요. 처분 손실 이렇게. 자 그러면 검사해 봅시다. 먼저 3,000짜리 아까 장부 금액이 근데 처분은 2,500 받았으니까 500만원이 손실난 거 맞죠? 그럼 얘는 왜 안 치냐? 예, 처분 손익 계산할 때 얘는 너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국가의 세금이니까 사장님 주머니에 세이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안 돼. 대신 돈을 받을 때는 거래징수해서 국가에 갖다 내야 되니까 이거는 쳐야죠. 돈을 받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자산 처분하실 때는 요 순서대로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돼요? 대변에다가 뭘 한다? 자산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제품 매출에서 취득원가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변에 반드시 위에서 쓴 자산의 번호 플러스 1번에서 누계액도 장부에서 지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부가세까지 해서 거래 징수를 한다. 그리고 대차를 바꾸시면 돼요. 마지막에 대차 맞추면 돼요. 차변이면 마이너스일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플러스일 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그럼 이걸 잘했는지 검산을 할 때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보면 요거랑 딱 맞아 떨어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8월 30일로 먼저 날짜 바꿀게요. 0830. 코스트코리아의 제조부서 사원들을 위해 공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에어컨을 330만원에 구입하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써 있어요. 대금은 보통요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적격 증빙은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보니까 부가세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물건값도 있고 부가세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 아, 가세구나. 그리고 적격 증빙이 현금이니까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가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먼저 우리가 물건을 사왔으니까 이거 적격 증빙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 현은 현금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다 라고 했었고요. 부가세 있으니까 가세 이렇게 과세. 그래서 61번. 자, 품목은 에어컨. 그리고 공급가액이 330. 카가, 현가, 건별은 공급대가를 쓰면 가액에서 나눠주죠. 자동계산. 그리고 어디 가서 사왔냐면 코스트코리아. 자, 붕괴는 우리가 아까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그래서 원재료 아니고 비품. 그리고 대변에 10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9월 5일로 날짜부터 바꾸겠어요. 09월 5일. 자, 미국 스토브사의 제품을 5,000달러에 해외에 직수출하고 했으니까 16번 수출이 되겠네요. 수출 대금은 9월 25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했다는 거고요.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각자 이렇게 우리가 수출 신고일과 선적일과 회수일이 나왔어요. 이런 거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거는 미끼고요. 요것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외국으로 팔았을 때는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이거예요. 극히 드물게 예외가 있긴 해요. 잘은 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대가를 받고 이걸 한가를 했다면 이미 한가했으니까 그때는 선적일로 못 돌려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한가액으로 해라 라는 게 있어요. 요 예외를 빼고는 무조건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9월 5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았죠. 그런데 해외에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수출이라는 게 16번이에요. 근데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면 12번. 네. 그래서 16번 직수출. 그리고 제품 팔았고요. 자, 공급가액 결정할 때 요거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수량 5,000. 아까 선적일의 기준환율 1,200원. 그쵸? 그래서 1,200원. 이렇게 하면 600만 원을 판 거예요. 저는 요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지워서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거래처는 우리 아까 어디다 팔았냐면 스토브사, 미국의 스토브사.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여러분 FE 하시면 우리가 수출 이렇게 뭔 방법으로 했는데 하면 1번, 16번은 직접 수출이 대부분 이거예요. 한 90% 이상이 이걸로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개무역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이거 나온 적도 있어요. 수출제야 인가용 용역. 그 다음에 12번 영세할 때는 우리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직수출하면 대부분이 1번이에요. 1번. 직접 수출 이렇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선택하시고 수출번호는 안 나왔으니까 안 적으시면 돼요. 이것도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붕괴는 우리 아까 전에 외상이라고 했어요. 2번. 네, 그렇게 해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직수출은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9월 10일로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09월 10일. 자, 영업부서 업무 승용차의 수리를 위해 서울 모터스에서 아래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해당 차량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래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은 우리 불공 알고 계시죠? 54번 불공에 해당하고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로 하래요. 그런데 영업 보니까 822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즉시 지급하였다. 자, 거래처는 서울 모터스고요. 그 다음에 차량 수리비고요. 공급가액 100이고 세액이 10만원. 그런데 이 세액은 내가 못 돌려준다. 불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쵸? 네. 보통 예금에서 나갔고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유형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아주 잘 받아왔지만 네, 요게 개별 소비세에 해당하는 거라 가세는 안 되고 뭐로 하셔야 된다? 불공제라고 하셔야 돼요.
그쵸? 네,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자, 항상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불공에 해당하는 거 있었죠? 2, 3, 4, 5, 6 이렇게 그거 빼면 전부 다 과세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번 문제 54 개별 소비세에 관련된 거 승용차, 수리비 이렇게 쓰시고요. 공급가액이 아까 11만 원이었나요? 네, 110만 원이었습니다. 11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카가 건과 현벌이 아니니까 100만 원 쓰면 10만 원. 그리고 거래처가 아까 서울 모터스였죠? 서울. 이렇게 하시고 전자회부는 전자세금계산서였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불공사에는 3번이죠. 3번. 네, F2 누르시면 여기 3번.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3번에 관련된 거고요. 자, 분계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보통예금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3번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공일 때는 공제를 못 해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쳐져서 이렇게 차변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따로 없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가 822번 차량 유지비로 하시오 그랬으니까 822번 하고 대변에 아까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까지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하시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수출실적 명세서가 나왔죠? 네, 요걸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합계를 여기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다가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속 서류는 2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실적 명세서는 외화 수령했을 때 가표 요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외화 받으면 가표는 원칙이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일한 예외는 돈을 미리 받아서 이걸 우리 회사가 한가를 했다. 이러면 그 한가액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적일과 한가일이. 그럼 2개 빠른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거 선적일 더 빨라요. 그래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한가일이 더 빠르죠. 그래서 한가일의 기준 환율. 그 다음에 우리가 혼마상 사건은 3월 13일이 더 빠르네. 그래서 요때는 선적일의 환율로 하자. 이렇게. 그쵸?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엔화는요. 이렇게 보시면 꼭 이렇게 나누기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750원은 100엔당 750원이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나눠야 되니까 얼마란 소리예요? 종국엔. 7.5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엔화는 나누기 100을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수출실적 명세서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실적 명세서 들어오시고, 자, 1월에서 3월을 쓰시고 일기 예정이니까 이제 그대로 놓기만 하면 돼요. 자, 불임사부터 하겠습니다. 130-31-10-03-180-7X 2025-01-15 통화코드는 USD 환율은 1100원 그 다음에 외화는 10만 달러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 눌러서 우리가 불임사 네, 불임 엔터 이렇게 하시면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조인 130 바로 2001-9870X 2025-0210 그 다음에 USD고요. 똑같이 1100원이네요. 우리 이번에 한가일 1100원 그리고 수출액은 15만원 외화 15만원 1억 6,500만원 F2 눌러서 네 조인 2개 했고요. 마지막 혼마 상사건 넣어보겠습니다. 130-7330-2683-71X 자, 그 다음에 2025-03-13 자, 그 다음에 엔화죠. JPY 쓰시고 그 다음에 환율은 7.5 네, 나누기 100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만 엔 그러면 1,500만 원이 나오네요. 네, 요렇게 하시면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작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요 합계 금액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반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2억 9천만 원입니다. 요걸 저장을 하시고 예, 2억 9천만 원. 자, X 하시고 요렇게 가시면 메뉴에서 이렇게 영세율 매출 명세서 그래서 1월에서 3월. 그럼 여기에 아까 우리가 직접 수출한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2억 9천만 원 저는 복사해서 붙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된다.
그럼 두 개가 끝났고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가세 신고서가 나왔어요. 1기 학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가 매출 정보예요. 그쵸? 네, 매출 정보. 자, 세금 계산서 발급, 현금 영수증 매출, 그 다음에 대손 확정.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가세 신고서 먼저 열어볼게요. 신고서 들어가시고 4월에서 6월. 자, 4월에서 6월 들어가시고요. 04, 06 이렇게. 그러면 매출 정보는 여기서 하셔야 돼요. 빨간색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혹시 누락분이 나오면 이쪽에서 넣는다. 그쵸? 자, 그럼 갑니다. 매출부터 하고 가겠어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1번에 세금 계산서 여기 떠있죠? 세금 계산서 1번에 그럼 여기다가 5억 5천. 자, 공급 대가니까 5억 원에 5천. 됐죠? 자, 현금 영수증 그랬으니까 3번 보이시죠? 3번 현금 영수증 공급 대가네요. 3천. 나누기 1.1 하시면 되죠. 대손 나오면 이거 8번. 대손은 여기 8번에 보면 대손세액 가감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되어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공제에 나왔죠. 공제는 우리가 마이너스, 회수는 플러스. 맞죠? 공급대가니까 나누기 11 하면 되니까 요게 끄트머리에 있는 요거 20만원. 그쵸? 네. 그래서 여기 8번에다 놓고 마이너스 20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받으셔야지 우리가.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매출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매입 가겠습니다. 매입. 자, 여기 있는 우리가 매입은 요걸로 하셔야지. 여기 파란색이니까 여기도 매입 자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요렇게요. 여기 매입 자료로 오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14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요렇게 기타로 내려간다. 그리고 혹시 누락분이 있으면 일로 가자. 그쵸? 자, 이제 매입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입 세금 계산서가 2억 원이에요. 2억 원. 그런데 고정자산 수치분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2억 받은 거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1억 9천에 1,000만 원이란 소리네. 그쵸? 그리고 이 고정자산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그럼 이건 불공이란 소리네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에 1억 9천. 그 다음에 고정에 1,000. 그런데 이 1,000은 불공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쵸? 네, 갑니다. 그러면 2억 원이 아니라 1억 9천. 1,900. 그 다음에 12번에 고정이 1,0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우리 17번에 가시고 불공에. 그런 다음에 53번에 오셔야 됩니다. 53번에.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셔야 된다? 네. 1,000만 원에 100만 원. 요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상품 매입분에서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14번.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다 이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수령이 여기가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2,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일반 아무 말이 없으니까 2,000에 200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이 일반이 500만 원이 있대요. 550. 자, 누락분은 여기서 하는 거죠. 오렌지. 신용카드잖아요. 그러면 43번 밑에 있는 신용카드 일반. 네, 그래서 여기 일반이 우리가 아까 500만 원이었어요. 500에 5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보로 가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의 기타 정보. 자, 첫 번째 보니까 지연 전송이 800만 원 있어요. 지연 전송. 그 다음에 이거는 했고, 그 다음에 홈택스 사이트에 가서 전자신고 했으니까 전자신고하는 거 10,000원 이거 하셔야 되겠네. 그럼 두 개 기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연 발송은 여기 지연 전송했으니까 여기다 가산세 맞죠? 네, 그럼 지연 전송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전송 이렇게. 그러면 68번에다 놓고 0.3%예요. 지연 전송은. 네, 그래서 800만 원. 그 다음에 그러면 24,000원 가산세 내라 이 뜻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54번에 가시면 여기 54번에 가시면 이렇게 이게 번호가 이제 57번으로 바뀌었습니다. 57번에 가시면 여기다가 보이시죠? 전자신고 세액 공제. 이게 지난번 시험까지는 54번이었거든요. 이제 57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다 10,000원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끝났죠.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 예, 전자신고하는 거 나왔습니다. 이기 확정신고고요. 이기 확정신고, 부가세 마감은 미리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네, 1300번, 1300번. 네, C 드라이브 똑같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기 확정.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신고 하시고요. 이기 확정이니까 여기가 10월에서 12월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전자신고. 엔터 치면 이제 오기전자께 나오고요. 요걸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제작하셔야죠. 압축하는 거예요. 제작. 이렇게. 그러면 아까 1300번, 1400번이었죠? 1300, 1300, 1300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제작이 완료되었다라고 떴으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 가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 왔으면 초기 화면에 가상 초기 화면은 닫고, 이제 여기서 아까 찾아보기 C 루트에 있잖아요. C 루트, 예, 여기 있죠. ENC, 예, 요거 열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암호 한번 넣고 쫙 순서대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1300, 1300. 자, 그 다음부터는 클릭.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전자 파일 제출하기. 이렇게 하시면 요 메시지가 나오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나오면 끝났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10점연 모두를 마쳤습니다. 자, 4번은 결산이고요. 결산 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4번 수동, 5번은 자동입니다. 자, 수동 4개부터 먼저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1번에 25년에 아이마켓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7만 달러이다. 차입일의 기준 환율은 1350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환율은 1420원. 그럼 요 둘의 차이는 얼마예요? 네, 70원이네요. 그런데 몇 달러 빌렸냐면 7만 달러를 빌렸으니까 77이 49. 490만 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그럼 손실이 났겠죠? 외화를 환산했더니 손실 나더라. 그쵸? 그래서 차변에, 네, 밑으로 좀 내리겠어요. 자, 차변에 우리가 955번 외화 환산 손실 49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 아이마켓이 안 들어가면 틀려요. 네, 됐고요. 1번 끝. 자, 2번에 당사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있다. 자, 재평가 모형이고요. 25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아래와 같던 평가액이 산정되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토지를 우리가 1억 5천 주고 샀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봤더니 1억 9천이 된 거죠. 그러면 회사가 이 토지가 4천만 원이 상승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변에 토지를 가치를 올리시고 차변에 201번 4천 이렇게 하시고요. 대변에 재평가 차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재평가 차익이 있고 이익이 있죠. 우리는 900번대가 아니라 다 300번대 잉여금 코드라서 이 재평가 차익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재평가 차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회사의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가 5만 원에 샀는데 1000 주니까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8천만 원이에요. 그럼 3천만 원의 평가 이익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4,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걸 회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합전을 들어가서 이렇게 먼저 힌트를 좀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12월 31일. 자, 이때 우리 자본에 가시면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3천만 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평가할 때는 얘랑 서로 상계하면서 순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 손실이 있다면 먼저 여기서 상계해서 차변에 없애주고 나머지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3천만 원 있구나.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여기서 5천만 원에서 8천 됐으니까 이때 플러스 3천이 있었어. 이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먼저 8천에서 4,500이 됐으니까 현재는 지금 이걸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8천이었는데 지금 4,500이 됐으니까 대변에 178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 하셔야 됩니다. 123번 안 돼요. 빼기 얼마? 3,500을 빼주셔야 돼. 그런데 이 차변에 이 마이너스를 모두 다 평가 손실을 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이익이 있었잖아. 3,000이. 그쵸? 그거부터 상기하는 거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여기서 3,000만 원을 먼저 상기하고 이제 부족한 금액 이거 500. 이 500이 기업의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아셨죠? 네, 서로 상기하면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 순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의 당기분 경과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이 지금 1억 2천만 원이네요. 자, 가입 기간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연이자율이 4.2%고요. 자, 올해분의 이자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1억 2천만 원에 4.2% 연이자 아셨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에 4.2% 하면 504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올해분은 딱 이거 하나잖아요. 12월 달 거 하나. 요 한 달 거를 이자를 빨리 인식해라 이거죠. 발생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12개 분의 한 달분 이 504만 원에 한 달분은 42만 원. 아셨죠? 이 42만 원은 올해분 장부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대변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대변에 잠깐만요. 이거 닫고 자, 대변에 이자 수익 42만 원 이렇게 쓰시고 차변에 아직 근데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이렇게 꼭 쓰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분의 이자는 올해 장부에 발생시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언제 받아요? 이 이자는 네 11월에 받는다고 했잖아. 11월 30일에 일시에 수령한다. 그쵸?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이제 수동을 닫고 자동으로 가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 결산에 가시고 결산 자료 입력 가시면 1월에서 12월 엔터 치고 엔터 치면 네 1년치 결산서가 열린다. 이때 우리는 뭘 들어가야 되냐?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기말 잔액이 1%니까 이렇게 대손 상각. 자, 1% 한 번 더 쳐주고 외상 매출금은 받고요. 받으러면 안 되고요. 미수 수익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만.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 그쵸? 이렇게 두 개만 해서 우리는 뭐 하신다?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결산서에 딱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쵸? 네. 다 올라가 있다. 40만 원 하고. 그럼 마지막에 꼭 잊지 말고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 하시면 여기서 결산 분계 완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결산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소득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급여자료 입력이 나왔고요. 자, 우리 박대영 부장님의 11월과 12월 급여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시기별로 각각 급여자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11월 급여자료 정보 보여줬고 12월 급여자료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은 그대로 둔다라고 했고요. 11월 급여와 12월 급여를 모두 익년해 줬습니다. 익년해. 자, 이때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소득세법상 1월부터 11월의 기속근로소득은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12월 31일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었죠. 지급시기 의제 12월 기속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또 이제 우리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지하는 지급시기 의제가 이 문제에 나온 거예요. 지금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되죠.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는 언제 지급시기 의제? 12월 31일. 그 다음에 12월분 급여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보시면 11월 급여를 1월 달에 줬으니까 지급시기 의제를 여기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급여는 우리가 언제로 보셔야 돼요? 12월 31일을 지급시기 의제로 봐서 우리가 지급시기는 12월 31일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12월 급여는 2월 말까지 안 냈으면 2월 말일인데 얘가 1월 10일 날 줬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급시기는 그대로 준 날 지급시기를 1월 10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시면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월분 급여
자, 12월로 의지하기로 했죠. 12월 31일. 그리고 나연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박대영. 그리고 수당공제는 우리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쵸? 무시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비과세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안 해도 전혀 무방한 거예요. 자, 근데 비과세 이렇게 식대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우리가 기본급이 얼마였냐면 450. 그 다음에 식대가 20. 이렇게. 그러면 식대가 이렇게 비과세로 딱 흘러 들어와요. 그쵸? 450, 2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202,50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159,52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딱딱딱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급여는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제 12월 급여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12월은 우리가 의지해서 익년 01월 10일 그냥 내준 날짜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11월 급여를 그대로 하겠냐, 적용하겠냐, 예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대영이 거를 똑같이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급여가 똑같나 보겠습니다. 똑같네, 그쵸? 450에 20만원.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연금은 없네요. 그쵸? 국민연금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159,000원, 2만원, 네, 4만원,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급여자료 입력은 끝난 거고요. 자, 닫기 하시고, 네, 닫기.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하시면 되겠죠? 11월부터 하셔야 돼요. 11월. 자, 우리가 12월 말일로 해야 되니까 12월로 가셔야지. 그러면 자동으로 급여자료 입력계 끌어온다. 그리고 여기다가 네, 닫기 누르시면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분 갑니다. 12월분. 자, 12월분은 우리가 2026년 1월달로 가야 되니까 01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자료 입력계 다시 또 원천징수에 반영돼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닫기 하시면 얘가 저장할게요 물어봐요. 네, 이렇게 저장 누르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하시면 되겠죠. 연말정산은 나연수 사원이고요. 2025년 기속 연말정산이고요. 자, 부양가족,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월세 이렇게 작성해서 마지막에 연말정산 입력 태그에서 완료를 하셔야 되겠죠. 자, 가족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연수 본인은 되겠고요. 자, 우리 배우자 손나연이는 안 되죠. 왜냐면 소득금액에 걸렸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으로 안 되는 건 의료비 빼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의료비 보험료에 손나연이 있나 보시고 지우셔야 돼요. 교육비에도 지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지워야 되는데 여기에 손나연이 아무데도 없음. 그래서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일남 되고요. 김옥기 되고요. 나윤설 딸은 우리가 일용직은 우리가 분리과세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나이 요건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나이 요건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보험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에 딸이 있으면 지우시면 돼. 보험료는 딱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윤솔은 일단 안 된다. 그리고 나윤열 아들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부로 표시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니까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을 통해 확인된 자료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하시면 되겠고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 중 나연수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나연수가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가족사항부터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시고 나연수 불러오시면 됩니다. F1호.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밑에 거 종이 보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 손나연이 배우자는 안 되니까 배우자는 3번 손나연 찍고요. 자, 1번. 그리고 손나연이 65031221668505. 네, 그리고 소득 기준 초과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치는 1번. 그래서 나일남 쓰셔야 됩니다. 나일남. 자, 그 다음에 1번 들어가시고 400-612-133-570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엄마 모친. 네, 엄마 이름은 네, 김옥이. 그리고 1번. 그런 다음에 엄마는 450828 그 다음 211897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키워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윤솔, 딸은 4번. 나윤솔. 자, 1번 넣으시고, 990301212684. 네, 부영이고요. 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윤열, 아들, 나윤열. 1번. 그 다음에 060710412686.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네,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여기 나머지 여기 우리가 세액공제 탭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부터 해볼게요. 교육비부터. 교육비는 우리 나연수만 되는 거예요. 나연수. 자, 저는 밑에 보고 하겠습니다. 나연수에 클릭하시고 교육비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가 60만 원이 있으니까 더블 클릭 찍어서 국세청에다가 6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교육비. 엄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윤설 딸.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비는 돼요. 그 다음에 아들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들은 우리가 학교 수업비 되지만 교복비는 얼마만 돼요? 네, 70이 아니고 50만 원이라는 거. 그쵸?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이제 교육비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본인에 가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얼마를 찍어주냐면 300. 본인은 알아서 이렇게 딱 본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윤소리가 딸이에요. 딸 클릭하시고 네, 여기다가 얼마를 찍어야 되냐면 800. 그리고 대학교 학비니까 여기 팁에 보시면 네, 초중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은 3번. 그래서 3번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대학생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들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아들 찍어 보겠습니다. 50만 원에다가 안경이 우리 교복비가 50만 원. 그러면 100만 원까지만 되겠네요. 1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초중고니까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비 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 라식 수술비 되겠죠. 그 다음에 보청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 치료비. 근데 여기 실손 이따 넣으셔야 되겠고, 아들 안경은 우리가 네, 따로 80만 원인데 안경을 50만 원만 입력하셔야 된다. 교복비랑 안경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기타로 들어갔어요. 그럼 의료비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의료비 탭 들어가시고 먼저 F2 눌러서 나연수 본인. 자, 본인은 국세청 자료고요. 15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만 원 이렇게 실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일람 F2 눌러서 아버지. 네, 아버지 1번 국세청. 네,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엄마 F2 눌러서 엄마 김옥이. 자, 국세청이고요. 엄마가 질병치료가 422만 원. 422만 원인데 실손 쓰신 게 25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들. 자, 마지막 F2 눌러서 나윤열. 예, 윤열이 안경 했습니다. 안경. 그래서 5번 기타 영수증 해야 되고요. 상호 밝은 안경 했었고요. 사업자번호 찍겠습니다. 233311887로 이렇게. 그리고 안경은 80만원 찍으시면 안되고 50만원 찍기로 약속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이 나오는데 잘리는 금액이 있었죠. 교복비 50만원, 안경 50만원, 현장 체험학습 30만원 이런 거 꼭 외우셔가지고 그 금액에 딱 자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의료비는 끝났고요.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면 신용카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보니까 나연수 본인이 2,050만원, 그 다음에 나윤솔은 150만원 썼는데 60만원은 대중교통이니까 직불카드에는 우리가 90만원만 넣으셔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신용카드로 가볼게요. 신용카드로 오시고요. 나연수 본인이 신용카드가 얼마 썼냐? 2,050 5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딸은 우리가 직불카드를 90만원 쓰셔야 돼. 합의 150이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에다가 60을 넣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150이 합산해서 150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월세 관련 정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월세 하시고요. 월세 관련 정보 여기 보시니까 요거잖아요. 임대인 김주택 아파트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넣으셔야지. 1200만원. 그쵸?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김주택 쓰시고요. 자, 주민번호 김주택 6504261834-704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F2 눌러서 아파트 찾고
그 다음에 면적은 84.19 쓰시면 되고, 주소 우리가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 북로 373,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301호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25 0101 2026 12월 30일, 자 원간 월세기 1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세금 이런 거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상환하는 거, 원리금 상환액 적어 주셔야 되겠죠? 네,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연말정산 입력 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34번에 가시면, 네, 여기 34번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도 여기, 그 다음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여기 똑같이 34번 둘 중에 아무데나 따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얼마 넣으세요? 합쳐 44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에 아직 안 불러왔죠. 그래서 얘들 부양가족에 있는 우리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이거 다 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노란색에 숫자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예 하시면 이렇게 쫙 끌어왔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까지 해서 이제 120일에 전산세무 2급 실무는 풀이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